탄력성 문제 심합니다.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 그다음에 임차 수요가 15% 감소. 가격이 오른 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죠. 그런데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안 살고 소형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즉 무엇이 소형 아파트 임차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가 앞에 있는 글자 소형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Y가 되겠고 X는 우리가 오피스텔, Y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뭐가 되고요? 오피스텔 가격의 퍼센트가 뭐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10% 상승했댔죠? 10 증가. 있죠? 그런데 그 임차 수요가 5 증가였죠. 그러면 0.5네요. 0.5는 0.5가 된다는 말은 얘가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니까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고 A 값은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대체 독립 보완 정상 중립 그 열등 이 중에 교차 탄력성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요 개념 특히 대체 독립 보완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밑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 매매량이 8% 증가. 16% 상승. 아파트가 가격이 16% 상승. 근데 다세대 주택 나왔습니다. 교차 탄력성 물어보겠죠. 수요가 8% 증가. 근데 아파트 매매 수요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감소하겠죠. 감소. 4% 감소. A는 가격 탄력성 물어봤고요. B는 교차 탄력성 물어봤고요. C는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주어가 다세대 주택의 매매 교차 탄력성은 얘가 일단 Y가 되겠습니다. 얘가 Y고요. 아파트가 X가 된다는 사실 알겠죠? 요 앞에 매매 수요 앞에 있는 이 수요량 앞에 결정하는 게 수요량 Y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 지금 가격에 대한 수요량 변화인 가격 탄력성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6 증가. 그러면 그때 매매 수요량이 4를 감소했다. 그럼 16분의 4는 0.25입니다. 계산해보면 0.25 잡고 그 다음에 지금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 다세대 주택은 그렇죠. 8 지금 가격 뺐네. 8 증가했어요. 지금 Y가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럼 X는 가격, X의 가격, 아파트 가격은 16 증가. 그러면 얘가 0.5죠. 그럼 양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올랐는데 그거를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는 당연히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지만 그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대체한다니까 이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관계는 대체제 됐죠. 그럼 답 따로 나왔네요. 1번. 안 구해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5를 여기 구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 0.5의 역수입니다. 이거 x, y 지금 구별해야 되느냐 가지고도 문제를 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양수가 되면 대체제밖에 없어요. 근데 보완제를 냈단 말은 대체제 보완제 뜻 제대로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사실 B는 계산 안 해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다른 재화가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걸 대체할 수 있다. 대체제이다 라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어렵습니다. 이 두 문제는 어려워서 제가 심하라고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으로 왔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면 가구 소득이 10% 상승했어요. 가구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파트 가격 5% 상승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네. 그럼 얘 둘의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수요량이란 걸 더해서 계산했듯이 이제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으니까 얘가 일단 다세대 주택 수요가 Y값이 되겠고 아파트가 X에 되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란 말이 왜 나왔으며 대체관계다. 즉 대체관계란 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다세대 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대체하는 관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대한 다세대의 수요량은 소득에 의해서 얼만큼 변하느냐 봤더니 0.6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구 소득이 역 10% 상승했으니까 10 증가. 그러면 곱하기 이것과 이거 곱하기 하면 다세대 주택이 소득에 대한 수요량은 6만큼 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8% 증가했다며. 우리 뭐 생각했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가격도 고려해봐야죠. 아파트 가격이 5 증가했어.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과연 얼마일까를 봤더니 전체가 8이라며. 여기 A라 하면 6이랑 A를 더하면 8이 나오는 거잖아요. 8 증가. 일단 얘가 플러스고 A. 그럼 얘 얼마였어? 2겠지. 2 증가했겠지. 그럼 얘 2라고. 그럼 이때가 뭐야? 얘가 수요의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 그게 얼마? 0.4가 되겠죠. 5분의 2는 0.4 말아서 0.4 되겠습니다. 무슨제? 대체제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퍼센트라는 개념을 잘 들고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는 엥? 이랬는데 이제 볼게요. 일단 문제 들어갑니다. 교차 탄력성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주택시장에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 대체제란 거죠.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의 수요일 교차 탄력성 0.8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원 상승했다. 그럼 몇 프로 상승했느냐? 몇 퍼센트냐면 1600에서 2000만원이 상승해서 2000에서 1600 빼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1600분의 400을 한 것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플러스가 값이 부호가 되면 얼마? 25%에서 0.25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25% 증가했다고요. 네, 25%로 계산해야 됩니다. 비율로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빌라의 수요량은 어떻게 바뀔 건지 알아보랬는데 어떡하라고 했더니 보세요. 빌라의 수요량은 무슨 제? 우리 대체제죠. 그럼 얘가 빌라 수요량 한 것이 뭐죠?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죠. 여기 튀어나와있네. 안 쓴 게 0.8이죠. 그러면 25 곱하기 0.8을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0.2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빌라 수요량은 0.2예요. 0. 수요량은 뭐라고? 0.이라고. 근데 뭐라고? 퍼센트라고. 그럼 얼마? 20%라고. 0.2는 백분율로 20%니까. 20% 증가했는데 20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1200세대가 뚝 뛰어났는데 여기 증가했다. 20% 증가할 걸로 예상되니까 그럼 1200세대의 20%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10분의 2를 구하면 얼마냐면 240이 되겠습니다. 240이 올라간다는 거죠. 1200에서 240이 올라가면 얼마? 1440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원 상승한다는 것은 초기값 1600에다가 변화한 값 400, 여기는 플러스죠. 값을 계산하면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0세대에서 얼만큼 증가하는 거 비율을 구하려면 일단 비율이 탄력성 0.8로 구해서 아파트 가격 25%고 가격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0.8이어서 이거 곱했더니 빌라 수요량을 구했어. 그것이 빌라 수요량이 20%가 나와서 원래 1200세대에서 20%는 얼마냐면 240이니까 그게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1200에서 240을 더하면 1440이 되겠습니다.